이서린 시인은 지난 2015년 12월 22일 저녁에 내부 시집을 서정시약에서 출판했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뉴스 임재도 부산 경남 본부장이 이서린 시인을 초청, 저녁에 내부 출간 배경 등에 대하여 정감이 있는 내용으로 소통했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저녁의 내부라는 시집을 출간했던 이서린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선생님, 먼저 제가 물어볼 거는 1995년도에 경남신문 신춘문을 통해 등단을 하셨는데 95년도라면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네, 20년.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첫 시집을 내셨다는 게 좀 의외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시집을 내기까지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있었던 선생님 이 시작 과정, 그에 대해서 잠시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이게 먼저 20년 만에 시집을 낸 동기나 왜 그런지 이런 말씀이시죠? 신춘문예 당선하고 나서 같아서면 아마 제가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하고 나서 시를 쓰다가 제가 잠시 이제 시를 쓰면서 여기에도 이제 제가 보면 나오지만 지금도 이제 조금만 밴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도 좀 하고 연극적으로 좀 기울고 이다 보니까 잠시 시적으로 제가 조금 멀어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른 중앙지 나온 분들 들으면은 이 지방과 중앙의 어떤 그런 갭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데뷔 신춘문예 등단하고 나서 현대문학 주간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현대문학 추천을 제가 받았었어요. 시를 10편 가져와서 추천해 줄 테니까 중앙으로 새로 한번 나오지 않겠냐 했을 때 그때 이제 아직은 지금보다 젊은 제 마음이 굳이 또 새로 두 번 해야 되나, 내가 시를 쓰고 싶은 거 진짜 유명한 시인이 되고 싶으냐, 그 생각에 제가 그걸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 내가 추천을 받을 것. 시 내용을 떠나서 이 사람이 출신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는 좀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 또 문단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렇게 때문에 시집을 안 내고 있다가 한 4년 전에 경남문화재단 지원을 받고 시집을 내기로 했었는데 제가 원고를 몽땅 잃었었어요. 제 개인 노트북에 저장을 했었는데 따로 USB에 안 넣고 그냥 데이터만 저장했는데 바이러스를 먹었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년 미뤄졌다가 이번에 지원금을 받으면서 결국 20년 만에 시집을 내게 된 거죠. 예. 이서린 선생님의 시집을 제가 잠시 좀 통독하듯이 자세히는 잘 모르고 못 보고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요 안에 있는 시 몇 편 중에서 선생님 미모에 답지 않게 좀 어둡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점에서 의외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집에서 오늘 시인으로서 추구하고 싶었던 어떤 방향성, 아니면 내가 이 시집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그런 게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집 일단 표지를 보면은 보라색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저녁에 내부를 했을 때 해지는 시간이 하늘을 보이는 보라색, 청보라, 푸르른 데인데 일단 제가 색깔은 보라색을 선택을 했고요. 처음 제가 시를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었는데 1부하고 2부는 제가 아주 좀 사는 게 힘들었을 때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젊은 20살 시절이고요. 뒤에 이제 3부, 4부는 3부는 제가 사회 전반적인 거에 대해 좀 다루었고 4부 같은 경우는 제가 시골에 들어간 지 한 15년 정도 되었거든요. 시골 제 주변 이야기를 다루는데 1, 2부가 좀 어둘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죽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걸 봤으니까 벌써 어린 나이 7살, 8살, 초등학교 4학년, 고1, 고2 때까지 가까운 친척, 아버지, 언니, 이모들을 그리고 이웃, 동네 아주머니를 5명을 봤잖아요.
그래서부터 아마 제 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사는 거하고 별반 아니라는 거, 항상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런 찰나에 고1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가 힘들어지면서 살고 싶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그런 죽음을 목격하면서 사는 게 대한 의미, 허무할 정도부터 그때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점점 말이 없어지면서 제가 접한 책이 니체였어요. 니체하고 쇼펜하우어 책을 봤는데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4명이서 위선자라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톡스 클럽인데 일주일에 한 번 철학책을 보면서 우리가 비평 토론하는 건데 그때 게르 케고르, 니체, 이제 쇼펜하우어 그리고 이제 모나우스 카프카 책을 보고 헤세 책을 보면서 점점 더 허무조에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29살에 죽어야지. 시리 보면 사라진 봄에 되면 또 다른 시가 나오는데 그 후라는 시리 봄에 나오는데 29에 이 세상을 떠나야지. 아니면 출가를 해야지. 그래서 스님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게 안 되면 죽으려고 수면제하고 면도칼을 모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시의 1부, 2부는 제 시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때 20살의 제 어떤 아무래도 시절들 그 이후는 또 다른 색깔로 시가 변했던 거죠. 어릴 때 그렇게 느꼈던 죽음에 대한 네. 아주 어린 감수성이 예민할 때 같은 그런 그 감정과 느낌들이 아마 일종의 뭐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네. 이게 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 제 네. 시에 보면은 틈이란 시를 지금 이 시집에는 실리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서 이제 주부로서 얘기하다 보면 호일,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그 은박지를 김밥을 싸거나 한테 싸봐보면 주름이 생긴 때 은박지는 아무리 이렇게 다시 펴도 펴지지 않아요. 주름이. 어떤 그런 제가 겪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사는 게 뭐 즐겁다, 때로는 작은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해도 항상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해지는 시간 되면은 지금도 해지는 시간 되면 괜히 어떤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발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답니다. 하나의 시의 역할이라는 네. 또 문화의 역할 또는 시의 역할 현상에서 내가 죽음을 느꼈다라는 것들은 네. 궁극적으로 나중에 죽음을 초월하여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드시면 그런 시 중에서 이 시에서 그런 추천할 수많은 시가 있을까요? 죽음을 극복했다고 볼 만한 시는 아직 다 시들 다 안 실어서 그건 아니지만 이제 사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잠이라든가 잠 1, 2, 그다음에 숨 같은 시를 보면은 지금 제가 숨이라는 시를 보면은 저의 집 마당을 제가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그 마당 이제 가족들이 다 나가고 한 오전 11시쯤 돼서 이제 마당 시골은 굉장히 조용해요. 차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 마당에서 잠시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저는 종종 잠겨요. 마당에서 눈을 감고 있으면 새소리, 옆집에 할머니 기침 소리, 가끔 들리는 경운기 소리, 그리고 뭐 멀리 개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조용히 마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생각해보면은 나는 지금 여기 온전히 내 장소랑 합의를 돼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반대편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조용한 이 시간에서도 병원에서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고 저는 가장 내가 어떤 완전한 어떤 기쁨을 맛보는 순간에도 항상 그건 떠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통스럽게 하고 제가 저녁에 내버렸듯이 그 시간에 누군가는 존문을 가고 또 누군가는 진통제를 먹고 밥을 지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깔려 있다는 거죠. 내가 즐거울 때는 반드시 그 반대쪽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시집에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순희 시인께서는 생활하는 곳이 네. 저쪽에 아주 네.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네. 특별하게 또 뭐 도시를 떠나갖고 정원 생활을 자연의 품으로 들어갔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뭐 시집 외에 외적인 그런 생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시골에 막 가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제 남편이 그림을 그리는데
남편의 꿈이 아무도 없는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원시처럼 옷도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자기 정말 알몸으로 동굴에서 그림만 그리면서 살고 싶은 게 자기 꿈이래요. 그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니까 이제 시골에 조그맣게 저는 생각 자기 손으로 집을 설계를 지어서 살고 싶다 해서 정말 시골 조그만 땅을 사서 조립식으로 자기가 설계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밭이 물드는 걸 보면서 지금은 굉장히 고마워하죠, 남편한테. 예, 전원 생활이 어릴 때 겪었던 그런 뭐 극한 그 트라우마 같은 걸 아마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이 생각해요. 시집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독자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3부에 보면은 이제 주로 제가 창원에 집 그때 수업을 했었는데 폭력을 입은 여성들이 피해오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모닥치료 수업을 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쓴 시가 있는데 감자탕을 먹는 저녁이라든지 뭐 숙기시라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에 대한 시인데 우리 여성들이나 아니면 혹시 남자들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모르는 다른 곳에서 내가 웃고 즐길 때도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혹은 투병을 해야 하고 폭력을 혹은 성폭력으로 그런 청소년들도 이제 성폭력을 피해있는 애들도 오기도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좋은 것 하실 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즐거운 시간에도 한 번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작은 일을 하나 한다든지 기도를 좀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시집을 통해서 독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걸 많이 겪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대표작이라 알만한 시 한 편 낭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시는 제 시집 제목이 저녁의 내부이니까 저녁의 내부를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고요. 이 저녁의 내부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저녁 시간 되면은 해지는 시간들이 다들 사람들한테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끔 할 것 같아요. 저희 어떤 20살의 그런 고통도 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쓴 시이기 때문에 저녁의 내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의 내부. 금은자락 펄럭이며 몰려오는 구름. 산이 지워지고 있다. 죽은 고양이의 말라붙은 털이 불처럼 돋아난 저녁. 길인 듯 아닌 듯 헤드라이트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5번 국도 삼거리. 나는 아직 이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모르는데 겨우 눈뜬별을 따라가는 저 까마귀는 알고나 날아가는 것일까? 누군가는 진통제를 먹고 다시 밥을 짓고 누군가는 조문하러 집을 나서는 어두운 문밖. 셀 수 없이 다녔던 이 길 위에서 바람이 일렁이는 세상을 본다. 운전석 깊숙이 가라앉는 무. 삼거리 창고 앞을 지나는 개 한 마리. 저기 상향등으로 달려오는 트럭의 경적. 저녁은 내부로부터 통곡하는 짐승같이 낭송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